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미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3월 20일 오늘은 절기상 춘분인데요. 이제 낮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곳곳에 행사나 모임도 당연히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인파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인파사고 전문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서울에서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 특히 오타니 선수와 김하성 선수 때문에 관심이 정말 집중이 되고 있는데 팬들이 고척 경기장에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정확히 하면 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참사가 일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안전에 대한 인파 사고에 대한 안전 제도는 향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소방청, 경찰청이 촘촘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안전의식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평상시 때는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안전관리도 촘촘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 비상시 상황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경기장 같은 경우는 열광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팬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돌발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곳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절차고 관리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또 이걸 꼭 간과하지 말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척돔의 경기장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네. 지하 2층, 지상 4층, 그리고 16,000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고 네. 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안전사고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보행로가 워낙 좁고 해서 사고 위험이 클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척돔 경기장은 하나의 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네. 높다 보니까 경사도가 제일 높아요. 지금 경사도가 일반 경사도는 30도 이내거든요. 지금 고척돔의 경사도는 4층으로 돼 있어서 35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35도라고 보면은 지금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만큼 가파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지하 전철에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있죠. 예. 이게 30도입니다. 그보다 더 5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비상시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린아이나 노약자, 어떤 임신부들, 어떤 순간 약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덩치 큰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도 네. 추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는 물론이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가족이나 친지 어떤 같이 동행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경사로가 높은 4층에 35도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30도라고 하셨으면 네. 계단보다 사실 더 가파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위험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30도면은 우리가 한 5m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0m면은 5m 높이. 그러나 35도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가는 길에서의 안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행사 전후로 지하철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고척돔은 보니까 1호선 9일역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네. 특히 경기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지하철역으로 몰려갈 네.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상시 때 지하철이 굉장히 만 원이거든요. 네. 그 만 원이 또 계단을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평상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도 비상시거든요. 특히 이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비상시라는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집회 시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을 때 집회 시위를 하고요. 네. 또 어떤 폭동, 테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도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5인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반대편에서 보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떤 청년이 성인이 옷을 벗고 막 활보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그걸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사고가 아닌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네네. 있는 사람들이 활보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럼 어느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몰려가지고 결국은
1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밀집 사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오인 사고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안전 측면에서는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을 해버리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과잉 대피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준비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관리자 측면에서 어떤 관객들에게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에서 일어난 인파사고 가운데서 뭐 이태원 참사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2005년이었죠. 경북 상주에서 네. 콘서트창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고들이 왕왕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압사 사고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상당수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압사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보면 상주 콘서트장에 11명이 사망했었고요.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상주 콘서트장 사고 9번째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11명이 숨졌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큰 사고가 어디였었냐면 부산 공설운동장 1959년이었거든요. 예. 여기 장소도 경기장입니다. 근데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그 공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밤이 됐는데 행사는 어느 정도 끝나려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출구 쪽으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통제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실수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공포탄을 발사한 앞에서는 어느 정도 멈출지만은 뒤에서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공포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2, 3초 정지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67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숨진 사람만 그런 거고 부상자까지 그렇죠. 합하면 더 150명 많은, 정도 됐습니다. 근데 또 거기가 마침 또 경사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은데요. 또 국내에서 보면은 경찰들의 이런 사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오인 사고냐면 옆에 뭐 불이 난 거예요. 옷에. 그러다 보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 어떤 밀집된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 피하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우리가 밀집 사고 하면 수백 명, 수십 명이 그 힘에 의해서 뭐 한두 사람이 사망하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세 명이 한 사람도 눌려서 사망하고 큰 중상이 이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뭐 80kg 된다고 하면 두세 명만 있어도 200~300kg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린아이 뭐 20~30kg,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은 눌려도 뭐 사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더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압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사례도 상당히 많죠. 해외 사례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었던 거거든요. 가장 큰 사고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 여기 보면요. 지금 최고 많이 난 사고가 2015년입니다. 성지순례에 지금 자체 사우디에서 발표한 건 710명으로 발표를 사망자만.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성지순례 사망자가 나오는 그 정도 크기의 사고가 굉장히 자주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옆에 AP통신에서는 발표를 몇 명으로 했냐면 2,411명으로 했습니다. 네. 저거 차이가 꽤 큰 거네요. 차이가 지금 3배 이상이 나거든요. 그만큼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사망자가 많다는 이유는 저만큼 몇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1990년도에 보면은 1,426명, 1,000명대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간과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역시 사망자만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 봄이 되고 오늘 춘분이라는 말씀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낮이 더 길어지고 날씨도 좀 더 훈훈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더 많이 하고 그렇다 보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더 클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예방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안전 예방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획일적인 안전 관리를 했거든요. 예방을.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어떤 행사가 있다 하면은 경찰들이 100명이 투입한다면 면적당 경찰들이
뭐 어디 한 명, 면적당 한 명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네. 됐거든요. 이런 획일적인 안정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에 지금 행사가 피크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9시다라고 한다면 8시나 7시 정도에는 이태원 역에 사람이 네. 제일 많이 모입니다. 네. 미리 경찰들이 여기에 미리 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행사가 또 9시가 되잖아요. 되면 행사장에 가죠. 그러면 행사장에 정착이 돼 있는데 행사하면서도 탑 가수가 나오면 탑 가수가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이제 안전 관리를 그 부분에 스타가 입장할 때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에 내부에서 정말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흥분된 상태거든요. 흥분된 상태는 어떤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즐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어떤 촘촘한 것들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런 축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 네. 예방을 하는데 좀 관리 더 측면에서는 시간대별로, 상황별로 예.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예방과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 네. 이거를 감안한 대비도 미리 하고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안전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하냐면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은 네. 사고 나지 않게. 예. 그다음에 대비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대비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축제 같은 경우 압사사고 있다 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비냐면 응급조치 요원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또 순간적으로 뭐 전화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주변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병원도 지금 몇 명의 의료진이 있는지 그것도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사고를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사고 예방은 아까 있었었고 지금 사고 대비는 지금 사고가 난다라면 관리자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할 걸 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대비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압사 사고가. 그랬으면 순식간에 대피를 해야 되죠. 이러려고 하면은 그걸 대비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힐이 높은 신을 신는 것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간편 복장이나 단화나 운동화를 신는 것도 예.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일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자 측면이나 어떤 그게 참석하는 사람은 대비가 꼭 필요하다. 적정에 맞는 이런 네, 것들이 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막상 사고에 닥치면 이게 당황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여파가 더 커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를 봤다, 사고에 직면했다. 꼭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점들을 그렇죠. 좀 짚어주시죠. 이제 여기서는 사고가 딱 났습니다. 네.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자 측면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 측이 중요하죠. 관리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이태원 압사나 지금 지하 침수 사고 났을 때 어디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었냐면 이 대응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 경찰청장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는 얘기죠. 전화를 언제 받았느냐, 언제 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스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응급조치. 그다음에 어떤 보고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이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부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응에 대한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환자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압사 사고를 하면은 이제 지인들 뭐 확인하고요. 또 나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별로 어떤 상황별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관리자 측면하고 여기 측면하고. 그래서 만약에 압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심장이니까요. 심장을 움켜쥐고 뭐 숙이면서 한다든지 옆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술은 회생률이 높은데 만약에 압력에 의해서 심장이 이제 쭈그러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회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보호할 수 있는 네.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개인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급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켜줘야 할 매뉴얼들은 상당수 정비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오는 7월부터죠. 네.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난 지 지금 1년 반 만에 뭐 약간 1년 네.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입니다. 이제 재난이 압사의 어떤 그 압사가 재난에 포함됐는데 어떤 지금 내용이냐면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안전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홍수가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이럴 때 자연재난이라 하고 사회재난은 무슨 화재가 났거나 뭐 붕괴가 됐거나 이런 걸 사회재난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재난이나 어떤 자연재난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재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재난 선포를 하려고 했니? 압사란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이 재난안전법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잠시 하루 정도 선포가 좀 늦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 왜 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뭐 화재, 뭐 붕괴, 기타 등등의 등이 들어있었거든요. 등을 지금 압사로 해석해서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 재난 선포를 해야만이 그 차후적인 시스템들이 그렇죠. 작동이 되거든요. 어떤 뭐 동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법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돼 있는데 아주 다행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이라는 압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그런데 더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는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압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종 재난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디지털 재난입니다. 네. 우리가 휴대폰이 어느 순간 예. 안 됐다. 아니면 포털 사이트가 멈춰버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일들이 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광범위한 범위의 그렇죠. 그 디지털 재난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심정지를 하잖아요. 이건 피지컬 심정지인데 저는 생활 심정지입니다. 국가 심정지, 네. 서울 심정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있지만 우리 생활로는 모든 게 마비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난도 포함시켜서 세부적인 어떤 그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재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파가 몰리는 계절이 되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몰릴 테고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파 사고나 뭐 여러 사고, 큰 대형 사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전 불감증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을 안전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압사 사고나 지하 침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수십 번 받았는데도 대응이 늦어요. 늦다는 얘기는 압사, 사람이 죽을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면 얼마나 빨리 대응을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신속한 그렇죠. 조치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저는 안전무지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무지를 탑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재난방송,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관리자에게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뭐 무지, 이런 타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되고요.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거든요. 지금 안전제도가 잘 돼야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전제도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안전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전대책이 아주 부실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국민들이, 활동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 국민들만의 몫이 아니라 네. 안전제도는 안전제도로 최상의 안전제도가 돼야 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안전무지 타파, 안전불감증도 없어야 된 가정하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만 타파해야 할 게 아니라 안전 무지도 무지. 타파해야 한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유익하고 생생한 안전정보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